자, 오늘은 제가 일 때문에 파주에 온 김에 여러분들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차이점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왔는데요. 한번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이런 실내와 외관 디자인 차이점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팰리세이드 진짜 많네요. 팰리세이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최근에 얼마 전에 왔을 때는 G90가 5대 있었는데 오늘 팰리세이드 5대나 있네요. 인기 엄청납니다. 네, 저는 이번에 팰리세이드 먼저 보러 왔습니다. 팰리세이드 일단은 그릴이 엄청 디테일하고 멋있어요. 그죠? 유광 크롬의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그릴 테두리에는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차가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최근 현대차 DRL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DRL이 이렇게 위아래로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차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커 보이고, 자, 이렇게 안에 보면은 풀 LED 램프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수출용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고, 국내 내수용에는 이렇게 3개가 존재합니다. 3개가 존재하고, 실제 지난번 시승회 때 주행을 했을 때 야간 시인성이 엄청 좋았어요. 차 진짜 크죠. 차 정말 큽니다. 아, 멋있네요. 그리고 각종 주행 안전 센서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릴의 디자인을 망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카메라도 보이시죠? 와, 차 진짜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팰리세이드 인기가 엄청나요. 지금 사람들 보시면은, 제가 지금 리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자, 너무 이쁘죠? 엄청 이쁘고, 특히 사이드미러에서 이제 방향지시등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멋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향 켜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죠?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3개가 들어오고, 손잡이 정말 커요. 손잡이도 되게 크고,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손잡이 그립감이라면 좀 웃긴데 그립감 되게 좋고, 휠은 20인치 적용이 됩니다. 휠은 미쉐린 타이어. 휠도 차 크기에 맞게 20인치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급에 기본으로는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18인치 휠은 너무 작을 것 같고 20인치가 딱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옆모습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되게 웅장해요. 차, 그죠? 진짜 큽니다. 크기는 포드 익스플로러랑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도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 플래그십 SUV죠. 플래그십 SUV가 나온 게 정말 기분이 좋네요. 텔램프 경우도 보면은 보통 이런 플래그십 SUV들이 이런 세로형의 디자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다 풀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팰리세이드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누가 봐도 나 팰리세이드야, 나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모델은 H트랙 사륜구동 마크가 들어가 있고, 좀 아쉬운 거는 머플러가 한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플러가 양쪽에 다 있으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 한쪽밖에 없어서 살짝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3.8 가솔린 모델도 똑같이 이렇게 한쪽에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머플러 2개로 튜닝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이 상당히 아주 큼지막하니 멋있습니다. 각이 딱 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팰리세이드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팰리세이드에 한번 실내 들어와 봤는데요. 딱 봐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런 우드 트림과 시트의 색상 조합도 상당히 좋고,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인데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라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되게 이렇게 쫙 이어져서 도어 트림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단차들도 상당히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꼭 제네시스를 탄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버튼 소재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것도 이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큼지막하고 잘 보여요. 시인성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은 클러스터는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 가운데 요 라인이 되게 제네시스 G70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되게 여기서도 잘 보여줘요. 그래픽 같은 것도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하는데, 팰리세이드는 또 세 가지 모드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스노우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진흙, 비포장 같은 도로 다닐 때, 그 다음에 샌드라고 이제 자갈路면 같은 데 있잖아요. 모래라든지 그런 쪽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 SUV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네요. 주고 꼭 제네시스 G90 실내를 본 듯한 이 클러스터와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큰 틀로 이어진 이 모습이 상당히 매우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이런 센터 버튼들도 되게 왠지 모르게 제네시스랑 많이 공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버튼감도 상당히 좋고 아주 좋네요. 아주 되게 좋아요. 좋고, 그에 비해서 이 공조 버튼들은 그냥 일반 재질하고, 일반 현대자동차 재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이 공조 스크린이 상당히 커가지고 시인성도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버튼식이죠. 기어노 버튼식. 제가 시승회 때 시승을 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은 좀 어색은 해요. 어색은 하는데 금방 이제 적응이 되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또 이런 거 잘하죠. 되게 보시면 이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스티어링 열선 이런 것들 되게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고,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저는 살짝 좀 아쉬워요. 되게 약간 좀 소재가 좀 아쉬운 느낌? 통통통. 아니야, 좀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보시면은. 왜냐면은,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코나 전기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기어노브를 전자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기저귀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납 공간으로 존재하기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짚고, 뭐, 이렇게, 물건을 넣고 빼기가 이렇게 좀 뭐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없는 것보다 난데, 이 소재가 좀 개인적으로 좀 조금 아쉬워요. 되게 약간 안에가 텅텅텅 비어있는 느낌. 컵홀더는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푸시,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는 느낌도 고급스럽고, 자, 처음에 딱 열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그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USB 포트 단자도 여기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컵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면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이 있는데,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컵을 딱 넣을 수 있는 이 모양이 나오죠. 되게 이런 부분 되게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닫을 때는 이렇게 수동이고요. 이것도 닫으면은 자동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닫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 보면은 열리는 느낌이, 이건 좀 되게 가볍네요. 되게 가볍고, 수납 공간은 근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인데, 그냥 현대차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좋은 게 이쪽 부분.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자주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도 많이 두툼해졌어요. 두툼해져서 되게 잡은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이런 버튼들은 거의 뭐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도 똑같고 비슷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좋네요. 느낌이 좋고, 괜찮고, 운전을 했을 때 시야 자체가 상당히 큰 차인데도 그게 내가 큰 차를 주행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행을 해봤지만은, 제가 어느 차에서 느꼈냐면은 BMW 6GT 새로운 차량 있죠. BMW들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크게 돌출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크다 보면은 주행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폭이 넓은 차를 운전하고 있어도 그게 큰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되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엄청 큰 차를 몰고 있어도 되게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소재 불 한번 켜볼까요? 불도 뭐 나쁘지 않고, 위에 재질도 약간 스웨이드 재질 같은 그런 좀 고급스러운 재질을 썼어요. 산타페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 이게 왜 그러냐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3열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실제로 3열에 있는 승객과 얘기를 하려면은 좀 목소리 크게 내야 되는데, 이걸로 통해서 3열 보면은 3열 스피커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3열 스피커로 1열 승객이 대화를 하면은, 말을 하면 3열에 있는 스피커로 말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센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시트는 잠시만요, 가방 좀 빼고. 시트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 푹신푹신하고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편하고요. 상당히 편하고,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잘 낮춰볼게요. 굉장히 낮아요. 시트 포지션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면은 다리 우측 부분하고 차량 이 부분하고 맞대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으면은 약간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상당히. 근데 이쪽에도 또 가죽 처리로 딱 사람의 피부가 닿았을 때, 다리가 닿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자, 2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로. 손잡이 되게 커요. 손잡이 엄청 크죠. 손잡이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2열로 오게 되면은 우선 타볼게요. 타보고, 제 키가 184인데도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 헤드룸도 엄청 여유로워요.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하고, 여기에도 스피커가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네요. 되게 이런 부분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뭐 이쪽에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 앞에는 좀 더 큰 사이즈, 뒤에는 좀 작은 사이즈. 약간 여기는 일반 우리 캔이 있잖아요. 일반 캔이 딱 들어가면 괜찮을 위치일 것 같고, 여기는 일반 카페에서 파는 그 테이크아웃 잔이 들어가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커튼도 적용돼 있고, 자 보면은 2열의 공조 버튼들 상당히 느낌 좋아요. 상당히 느낌 좋고, 상당히 느낌 좋네요. 상당히 느낌 좋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코드 22V짜리 넣을 수 있고요. 12V짜리도 있고, 가장 좋은 게 여기 각 시트마다 이렇게 있어요. 시트마다 USB 포트 단자가 있어서 어느 좌석에 앉아도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특이한 점이 뭔지 보셨죠? 공조장치 있는데 송풍구가 안 보여요. 송풍구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잘 돌아가네요. 바람이 위에서 나오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시원한 느낌도 들고 확실히 좋습니다. 등발 조절 각도도 상당히 꽤 많이 돼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누울 수도 있고,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2열 되게 괜찮네요. 차량 크기답게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시트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시트가 상당히 푹신푹신해서 앉았을 때 착자감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방감이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차들 창문을 봤을 때 이 끝부분이 좀 앞쪽에 와 있거든요. 이 끝부분이 내가 이렇게 목을 기대서 시야를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창문이 좁으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창문이 상당히 뒤에까지 있어요. 상분이. 그래서 내 같은 목을 기대도 이런 개방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지금 팰리세이드 7인승 모델로 한번 와봤습니다. 팰리세이드 7인승 모델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요. 더 넓어 보이고, 왜냐면은 이쪽에 시트가 없죠.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리를 조금 벌리고 앉아도 이렇게 다리를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상당히 편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팔걸이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상당히 편리하고요. 상당히 편리하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시트를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개인적으로 7인승보다 상당히 더 좋네요. 8인승보다는.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실 때 7인승이냐 8인승이냐, 좀 개인적으로 뭐 8명이 다 타지 않는 이상 7인승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3열을 가볼 건데, 3열을 가실 때는 여기 보면 이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 누르면은 이렇게 느낌이 딱 옵니다. 괜찮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열을 앉았을 때 느낌. 와, 3열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3열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어요. 3열에 앉으면은. 그러면은 등받이가 조절돼요. 등받이가.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은 등받이가 누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좋은 게, 또 여기도 USB 포트 단자가 있네요. 포트 단자가 있고, 3열도 되게 편해요. 3열도 상당히 편합니다. 3열이 3열 헤드룸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제 키가 184니까 그래서 한번 리얼을 했을 때 느낌은 살짝 불편해요. 그러니까 단거리 정도 딱 무릎이 닿긴 하는데, 단거리 잠깐 뭐 5분 10분 타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불편한 감은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한 감은 없고, 장거리 하기에는 좀 너무 좁겠네요. 제 키로 비해서는. 근데 뭐 자녀들이 타기에는 또 나쁘지도 않아요. 보면은 여기도 위쪽에 송풍구가 존재하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1열 운전석에서 3열 승객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 3열 승객이 1로 말을 하게 되면은 1열 앞쪽 스피커에서도 나오고, 1열에서 말했던 그 말은 이제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3열에 전달되도록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창문도 있어서 뭐 개폐는 안 되지, 열고 닫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창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개방성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고, 3열 되게 고급스럽네요. 뭐 이런 재질은 뭐 3열이니까 또 트렁크 짐을 싣고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굳이 뭐 이런데 가죽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3열을 접고 트렁크로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짐을 싣고 내리다가 가죽이 괜히 있으면 가죽 찢어지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질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트렁크로 한번 가보죠. 트렁크는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열리죠. 자, 지금 보면 3열이 있어요. 3열인데 3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트렁크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2열,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스위치들이 다 존재를 해요. 자, 한번 3열 한번 접어볼게요. 한번 접어보고, 자동으로 접힙니다. 오른쪽도 한번 접히고, 접게 되면은 목받침대가 자동으로 다 접히죠. 약간 속도는 좀 느린 감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엄청 넓고, 이런 매트가 있어요. 이런 매트가 그래서 딱 깔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럽네요. 여기 팰리세이드라고 레터링까지 다 잘 돼 있고, 트렁크 뭐 위쪽 한번 볼까요? 이쪽 뭐 있는지. 이쪽 수납 공간이 다른 차량은 조금 다르네요. 좀 다르네요.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산 같은 거 꼭 꽂아 놓으면은 되게 잡질도 안 나고 괜찮을 것 같고, 잘 돼 있네요. 되게 수납 공간 잘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짐을 실었는데 여기서 2열까지 접고 싶다 하면은 2열도 이렇게 접게 되죠. 2열 접히는 느낌은 약간 좀 싸티가 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열까지 폴딩하면은 이 정도 적재 공간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3열 같은 경우는 2열은 수동으로 제가 다시 자기가 시트를 올려야 되는데, 3열은 자동으로 또 올라오기도 하죠. 이렇게. 아이고, 이걸 잘 접어주고요. 항상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상당히 편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되게 3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감은 전혀 없어요. 되게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멈추게 돼요. 누르면 다시 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3연승에 탄다면 센스 있게 이렇게 딱 열어주. 또 트렁크에서 트렁크 도어 보면은 이렇게 LED 불빛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까 상당히 야간에도 좀 도움이 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땡땡땡 거리면서 3열 시트가 접히게 됩니다. 어때요? 엄청 넓죠? 수납 공간. 장난 아니게 넓어요, 진짜. 이렇게 딱 해서 하면은 아주 좋은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짐 실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아주는 매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죠. 자, 이것도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고급스럽네요, 닫히는 것도. 자, 이제 산타페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산타페 보러 왔습니다. 산타페.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확실히 이런 DRL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 비 DRL이 상당히 좀 날렵해 보이죠. 날렵해 보이고 이쪽에 이제 헤드램프랑 방향 지시등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릴 느낌이나 그런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이 팰리세이드와는 그래도 좀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적용되었고, 휠은 19인치예요. 19인치 풀옵션 차량이고, 또 이런 사이드미러, 예, 아우디 RS 모델처럼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컬러감을 줬어요. 조금 산타페도 보면 이렇게 작은 느낌은 안 되는데, 확실히 팰리세이드를 바로 보고 와서 보면은 좀 약간 작은 느낌이 드네요. 사람들이 들고. 좀 개인적으로 산타페 테일램프가 상당히 되게 이뻐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더 이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입체적이고 되게 이뻐요. 상당히. 자, 이번에 산타페로 한번 와봤는데요. 팰리세이드 타고 있다가 산타페로 오니까 상당히 뭐랄까 되게 약간 작아 보이네요. 산타페도 작은 차가 아닌데 약간 좀 작은 느낌이 들고 하지만 근데 산타페가 좋은 점이 전 개인적으로 이런 곡선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곡선 디자인들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마감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마감이 문 닫히면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개방감을 상당히 좋게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팰리세이드보다는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작긴 한데 아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딱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산타페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쭉 들어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제규어 XJ 차량들이 보시면은 이런 트림들이 쫙 이렇게 앞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개방감을 엄청 좋게 해줘요, 상대적으로. 근데 산타페도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이 돼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좋고 이런 뭐 당연히 한 단계 아랫등급이죠, 산타페가. 윗등급이 팰리세이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뭐 소재가 아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쏘쏘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스티어링은 뭐 똑같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똑같고, 뭐 패드 시프트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근데 다만 이제 클러스터가 좀 많이 달라요. 산타페만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상 주행할 때는 불편함을 별 못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RPM을 보시면서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RPM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RPM에 대한 시인성은 좀 작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마다 이것도 색깔이 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 속도계가 이제 가운데 딱 나타나지다 보니까 상당히 시인성도 괜찮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도 시인성 괜찮아요. 저는 뭐 다 아시잖아요. 수입차보다도 확실히 편한 이런 국내산 내비게이션 정말 편하고,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세단을 타게 되면은 확실히 시트가 좀 낮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로 돌출돼 있어서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SUV 차량답게 시트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도 전방 시야에 크게 불편한 감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되게 약간 개인적으로 고급스러움보다는 되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 같아요. 되게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도 있고 이런 식도 있고. 실내 소재로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그런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런 가죽 부분들도 상당히 마감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고 뭐 우드 트림 그런 게 좀 없을 뿐이지 전 개인적으로 산타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들고 대신 이제 이런 USB 단자라든지 이런 컵홀더 약간 커버가 없다는 점이 좀 틀리고요. 현대자동차가 제일 좋은 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뒤가 이건 지금 전시차라서 안 되는데 기어 노브를 뒤로 왔을 때 팔이 이렇게 달 거 아니에요. 닿고 나서 조절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버튼 시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기어 노브에 팔을 딱 얹고 나서 그냥 팔꿈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다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있고 버튼들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시트 착자감도 비슷해요. 약간은 근데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폭이 좀 더 약간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볼스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코너링 할 때 몸을 좀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사이드 볼스터 크기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산타페가 조금 더 큰 느낌은 듭니다. 큰 느낌은 들고 산타페 시트 역시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되게 편하네요. 편하고 팰리세이드와 또 큰 차이점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어 노브가 있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는 버튼식이었죠. 기어 노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은 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차종 모두 다 오르간식 페달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세이드는 이 부분에 완전히 다 가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산타페는 일반 그냥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고 여기는 가죽 처리가 됐는데 가죽 처리 그 가죽 푸신 촉감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딱딱한. 그래서 주행할 때 이렇게 닿는 부분이 상 느낌이 다릅니다. 분명 닿을 때가 있어요. 닿을 때가 있어서 약간은 살짝 그런 부분 디테일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나고 천장 소재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비슷한 그런 재질로 비슷하네요. 색깔 마카랑 좀 틀렸고. 그럼 산타페 2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산타페 2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산타페 많이들 보셨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차량 뒤로 해놓고 어우 나쁘지 않아요. 팰리세이드랑 큰 차이가 없어요. 레그룸은 헤드룸도 그렇고 솔직히 2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와 산타페의 그런 공간적인 차이는 크게 못 느끼겠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2열에는 공조 장치는 없고 그냥 송풍구만 존재합니다. 1열에서 설정하는 온도 그대로만 나오게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은 똑같네요. 커튼은 똑같은 것 같고 산타페도 보면은 근데 되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개방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되게 좋습니다.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보시면은 2열 시트 느낌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가 살짝 좀 더 편한 느낌? 등 쪽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등받이 같은 조절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착자감 느낌, 가죽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열 컵홀더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여기만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좀 더 편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팰리세이드는 여기까지 이렇게 컵홀더가 나와 있었잖아요. 컵홀더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팔 받침대, 그러니까 2열 도어 트림에서 팔 받침대 있는 부분이 되게 컸어요. 좀 크다 보니까 2열 앉았을 때 이렇게 팔을 딱 거치하는데, 그 거치는 느낌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가 좀 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산타페 2열도 무시 못해요. 이런 수납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USB 단자는 또 이제 다 여기 있습니다. 뭐 팰리세이드처럼 여기 있는 거나 산타페처럼 여기 있는 거나 큰 뭐 불편한 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선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는 뭐 비슷한 것 같고, 뒷좌석에서 1열 봤을 때는 그래도 전면 글라스 크기 때문에 산타페가 조금은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답답해요. 물론 산타페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지만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개방감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렁크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산타페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도 열린 느낌은 고급스러워요. 자, 산타페 팰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좀 작네요. 그냥 팰리세이드가 안 나왔고 산타페를 봤을 때는 되게 산타페 넓다 했는데, 팰리세이드를 보고 나니까 산타페가 약간은 좀 트렁크 사이즈가 살짝 작아 보이죠. 자, 여기서 산타페 같은 경우는 2열만 조절이 가능해요. 자, 여기 2열 보이시죠? 2열 레프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누르게 되면은 상당히 민첩하게 반응을 하네요. 어휴, 민첩하네요. 물론 이제 산타페 또 7인승 모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트인데 3열 승객을 위해서 3열에도 이렇게 공조 장치가 존재를 하고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는 다르게 3열을 이제 피는 데 있어서 수동이에요. 수동. 자, 이렇게 여기 끈 있죠. 끈을 이렇게 쑥 당겨주면은 3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나오고. 자, 한번 3열 한번 앉아 볼게요. 자, 한번 3열로 가볼게요. 3열로 갈 때는 이걸 다 당겨줘서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고, 3열 한번 앉아볼게요. 아이고, 힘들어. 으쌰. 3열 느낌은 상당히 되게 좁아요. 헤드룸도 제 키가 183인데도 헤드룸이 좀 닿아요. 뒤통수 여기 이게 좀 내려와 있어서 하고 되게 좁아요. 되게 의자도 상당히 좁고, 이건 따로 등받이 각도 조절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땐 산타페를 7인승으로 타는 거는 좀 너무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팰리세이드가 3열은 훨씬 편하다는 점. 그래도 여기 이렇게 송풍구가 있네요. 여기는 따로 뭐 마이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열 운전석하고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내릴 때도 상당히 불편해요. 내리기 싫을 정도로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지 않는 이상 산타페도 이렇게 뭐 트렁크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일상적으로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유모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에 장을 보고 나서 짐을 싣는다든지, 아유 뭐 김장철에 김장 엄청 많이 뭐 그런 김장 박스를 많이 적재해도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산타페도.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가족, 뭐 4인 가족 정도 타고 다니기 딱 적합한 그래도 국민 SUV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간 좀 작은 느낌은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산타페도 전동식, 현대자동차 전동식 트렁크 되게 고급스럽죠. 되게 상당히 느낌이. 지금까지 팰리세이드와 산타페를 비교해 봤는데요. 2.2 디젤 풀옵션을 구매할 경우 대략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팰리세이드 가격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당하고 알맞게 책정된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인승 산타페에 없는 것들을 팰리세이드에 다 적용시킨
그런 모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를 직접 바로 비교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5인 이하 패밀리 SUV로는 산타페 팰리세이드 모두 괜찮은데 7인승부터는 팰리세이드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분들에겐 팰리세이드만한 SUV가 없다는 사실이겠죠. 지금까지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비교 리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